네, 카카오가 1분기 역대 최고 실적이 나왔다고 하네요. 관련돼서 또 풀어보도록 합니다. 파급된 산업과 그리고 또 기업들이 또 나오는 것 같은데 좋은 말씀 주시기 위해서는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미디어 인터넷 애널리스트 조태나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카카오 1분기 역대 최고 실적,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번 1분기에 매출 한 1.2조, 영업이익 1,575억 원 기록을 했고요. 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12.5%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9% 이상 성장한 그런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네. 지금 일단 매출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큰 성장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톡비즈 부분, 그러니까 광고 비즈보드 부분이 큰 성장을 이루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사업 부분, 유료 콘텐츠 부분이 크게 성장을 했는데 지금 톡비즈 매출 같은 경우에는 3,600억 원 정도로 지금 광고랑 커머스 사업 고성장 계속 이어지는 중이고 네. 이게 광고 비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출 성과가 좋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신사업 부분이 실적이 좋았던 거는 사실상 지금 턴어라운드 구간 모빌리티와 페이가 이어지는 중이어서 여기 이익률 개선에서 되게 좋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 콘텐츠 같은 경우에 이제 웹툰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네. 1,747억 원 기록하면서 매출액 전년 대비 80% 성장을 했고요. 특히 지금 피코마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웹툰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인데 네. 거래액이 거의 전년 동기 대비 180% 성장을 하면서 지금 일본도 그렇고 미국 자회사인 레디시랑 타파스도 성장 계속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눈여겨볼 만한 거는 당기순이익이 2,240억 원 정도를 네. 기록을 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190%에 가까운 성장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익이 이렇게 좋아지게 된 거는 지금 자회사로 있는 카카오뱅크랑 두나무가 지분법 이익이 한 1,500억 원가량 반영이 되면서 네. 당기순이익도 굉장히 실적 좋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액면 분할 이후에도 좀 주가가 물론 더 뻗지는 못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실적이 좋은 거는 파악이 됐고 네. 계속 좋아질 거라고 좀 보시. 네, 올해는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는 게 광고가 잘 나오고 있고 네. 거기에 이어서 이제 커머스가 좋아지고 커머스까지 좋아지면은 자연스럽게 페이 쪽까지도 저희가 선순환이 예상되고 있어서 올해는 실적 계속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번외얘기인데 네. 카카오 요즘 선물하기에 들어가 보면은 네. 상품권들이 다 사라졌던데 네.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그거보다는 이제 배송 선물로 해서 이제 명품 선물도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대를 많이 높여서 네.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수수료를 더 많이 가져가는 형식으로 좀 개인적인 궁금증이었어요. 네. 개인적인 거였으니까. 카카오 엔터테인먼트하고 이 카카오 재팬의 기업 공개 이게 검토가 되고 있다고요. 지배구조 관련 개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네. 일단은 지금 카카오 엔터라는 회사 자체가 카카오 페이지랑 카카오 M이 합병된 회사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카카오 페이지가 M을 이렇게 흡수 합병한 형태인데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웹툰 CP, 웹소설 CP, 제작사, 매니지먼트, 광고회사 등 한 50개에 가까운 지금 기업에 지분 투자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배구조가 이렇게 깔끔한 편은 아닌 상황이어서 네. 아무래도 상장 전에는 지배구조 개편이 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내용은 없고요. 네. 아마 계열사별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복잡다단하군요. 네네. 카카오 엔터랑 재팬에서도 사실 웹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터와 재팬의 지배 구조가 어느 정도 정리될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이고 사실은 지금 엔터랑 재팬이 내년도 IPO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엔터 같은 경우는 예상 가치 10조 원 이상은 보고 있고 많이 보시는 분들은 한 20조 원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예상 가치를? 네, 예상 가치. 지금 북미 시장의 상장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얘네는 한 북미 쪽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도 지금 글로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어쨌든 80%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미 쪽을 예상 시장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네. 북미에서 웹툰 플랫폼인 타파스 경영권 인수 추진하고 있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레디시 지분도 13% 정도 보유하고 있어서 북미 시장에 좀 본격 진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빨리. 네. 네이버 실적은 어떻든가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 뭐 1.4조, 영업이 2,800억 정도여서 작년 대비 한 30% 정도 매출 성장을 했고요. 다만 지금 이익 부분이 좀 훼손이 많이 됐는데 네. 이게 주식 보상 비용 때문에 한 700억 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대비해서는 지금 실적이 좀 좋지는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디군요. 네. 자, 이 미디어 컨텐츠 쪽을 보고 있는데 넷플릭스에 이어서 디즈니 플러스가 올해 한국에 또 상륙 예정이라고 네.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승부처는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일 거라고 하는데 네. 우리 미디어 컨텐츠 주가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 사실은 런칭 일자가 공개가 되게 되면 네. 저는 섹터 전반적으로는 사실 센티멘트는 되게 좋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뭐 한국에서 넷플릭스만큼 오리지널 콘텐츠를 많이 수급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텐트폴 콘텐츠 위주로 수급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크게 기회 있을 수 있다. 런칭 일자 정해지면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NEW 최근에 주가 조금 많이 네. 급락했잖아요. 그쵸, 오늘 네. 저희 좀 앞부분에 조금 다루긴 했었는데 네. 조태나 연구원이 보시기에는 이게 어떤 내용을 좀 파악이 좀 되나? 네, 디즈니하고? 지금 사실은 디즈니와의 딜 때문에 계속 주가가 상승을 했었고 네, 기대감이. 네, 사실은 이제 뭐 공시가 나오면서 수급이 살짝 꼬인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는데 수급 영향이군요. 네, 수급 영향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딜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뭐 한 편 이상의 콘텐츠 공급하는 거에 3년 장기 공급 계약인데 네. 이게 오히려 편수가 많아지게 되면 다른 플랫폼에 뭐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게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좋은 계약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좀 오히려 그럼 뭐 나머지 뭐 편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플랫폼에 공급을 하고 좀 디즈니 향으로는 큰 텐트폴 공급하는 식으로 가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이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네.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회복하려면 또 시간이 조금 네, 필요하겠네. 살짝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 디즈니 런칭 일자까지는 제가 네. 봤을 때는 모멘텀적으로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 재료 기대감에 주가가 이제 수급으로 조금 이렇게 영향을 네. 받은 거지 네. 본질이 회사가 뭐 어떤 변화 네. 이렇게 악영향은 아니다. 네, 본질 악영향도 아니고 이익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오케이. 있습니다. 네, NEW 잠깐 들여다봤고. 네. 자, 그 밖에 주목해야 될 미디어주, 네. 뭐 탑픽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 또 선정해 주셔야죠. 네, 저는 J 콘텐트리 J 말씀드리고 콘텐트리. 싶은데요. 네. 지금 방송 부분이 1분기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은 계속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지금 방송 부분이 제 추정치가 OP가 90억 네. 정도였었는데 지금 1분기에 130억 원 기록한 수준으로 되게 높게 나왔었고요. 130억, 90억 예상했는데 130억. 네, 컨센서스는 제 방송 추정치보다도 부분만이죠? 낮았고. 네. 그래서 방송 부분은 되게 크게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경기 민감주도 지난주도 계속 수익률 좋았던 것처럼 계속 꾸준히 주가는 좋아질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뭐 메가박스 가지고 있고 방송 부분은 되게 크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목표 식총 한 1조에서 1.3조까지도 트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이제 백신 보급이 더 빨라지고 뭐 유럽도 그렇고 네. 지금 각국의 이제 물론 선진국 단위이긴 합니다만 네. 글로벌 IB들이 이제 백신 보급과 이제 마스크를 벗어내는 거에 따른 경기 회복을 많이 추정하잖아요. 네. 상향하고 거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영화관 네, 쪽이긴 그쵸. 한데 우리나라도 조금 다시 회복이 돼야 될 텐데. 네. 그죠? 네. 팝콘 사 먹어야 되는데. 네. 팝콘 먹어야 돼. 사실은 그 매점 매출도 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겠죠. 아무 절대적이지 않을까? 네, 그냥 뭐 영화관 매출 떨어진 것보다 매점 매출 하락세가 너무 심해서 네. 매점 매출 하락세도 올라오고 사실은 지금 티켓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저희가 막 7,000원 초반대 ATP였었는데 네. 지금 8,000원 후반, 9,000원까지 올라온 상황이어서 사실은 극장 풀리고 나면 레버리지 효과는 훨씬 많이 올라올 수 있다고 오케이.
판단하고 지금 있습니다. 방송 부분이 좀 버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극장 부분이 추가가 된다면은 조금 릴레이팅 할 수 있다. 네, 네. 네, J 컨텐트리 봐주셨습니다. 자, 미디어 컨텐츠 전반적으로 좀 훑어봤고요. 카카오와 네이버 이런 1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해 주셨네요. 흥국증권 리서치 센터 미디어 인터넷 애널리스트 조태나 연구원이 오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